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편지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편지 자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작년 9월 1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였었던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또박또박 쓰신 편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편지에 써진 주요 내용입니다. 총리님은 양금덕 할머니가 어떤 뜻으로 이 편지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명히 징용의 피해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또 편지에 이 말씀도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총리님, 할머님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피해자로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님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희가 동시에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양금덕 할머니가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제적인 이 일종의 지정학적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저희가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을 했고,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단순히 청구권 협정에 의한 보상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6,800억 원을 들여서 정부가 또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또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의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과 우리의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그러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또 이런 고통은 또 어떻게 좀 덜어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또 한일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런 희생에 대한 문제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외 평가가 2단계나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을 하고 잘 협의를 해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이 마음에 맺힌 것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돼갈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거에 접근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리님의 답변을 긴 시간 이렇게 경청을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들께도 이제 외교부 장관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한일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하는 좀 양해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긴 시간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가 제3자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또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런 해법을 동의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의 아픔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못지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 지금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총 몇 분이죠? 일단 그 판결을 받으신 분은 15분으로 알고 그 중에 생존자 몇 분입니까? 3분입니다. 생존자 3분 다 거부하고 계시죠? 그러나 또 많은 당사자들도 또 찬성을 아니,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저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유가족들도 당사자거든요. 아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제3자 해법안에 대해서 미래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